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 TV 찐팬 46분. 네.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을 신뢰해 주시고 찐팬이 되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소식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인사를 한 분 한 분 인사를 갖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로 바라보는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감사 스마일이 지난 일요일에 정말 센세이션 했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고민하다가 하루라도 기억이 좀 남아있을 때 제가 오늘 수요일인데 빨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먼저 녹화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저희 찐팬분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참석을 하셨던 분도 실제 만나 뵀는데, 일단 오프라인 강의만큼 제가 그렇게 잘 풀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3페이지 정도 제가 더 메모를 했고, 또 윤재 팀장님의 그런 또 메일까지도 제가 답변을 받아보면서 약간 좀 불확실했던 것들, 이런 것도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TV 찐팬분들 부자 되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로 바라보는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정책회의 이제 윤재 팀장님이 참석도 하고요. 실제로 이번 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단기, 장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단기보다는 1년, 2년보다는 3년 넘어서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한 키포인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주택이 충분해? 부족해? 이걸 갖다 던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택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는 부족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된 아파트보다 10년 이내, 5년 이내, 1년 이내 이런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그런 곳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장기 추세를 갖다가 이해를 갖다 해야 되는데, 75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 가격이 하락한 게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실명제 기간, IMF 때, 금융위. 그러니까 약간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금리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토지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87년부터 2023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4번 하락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기 신도시 입주, 그 다음에 IMF,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2021년 하반기, 2022년부터 23년 하반기까지 한 2년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2009년도부터 한 13년도까지 한 5년 정도가 그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택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다라는 게 또 핵심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 유형별 가격 흐름은 아파트, 비주택에서는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25평을 대체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84 타입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만약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빌라까지도 올라간다, 회복된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역별로 가격 흐름을 보면 이제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이 올라가면 수도권, 광역시, 지방 이렇게 순으로 회복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온 것 같고요. 아직까지 광역시까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 내년이 되게 될 경우에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광역시라든지 지방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지방 투자는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관리도 힘들고, 일단은 수도권, 만약에 내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양시에 내가 투자를 했다, 실거주했다라고 하면 다산이라든지 경기 남부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광명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넓혔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무조건 인서울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목표를 세워서
서울로 진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갈 수 있기를 제가 기원을 하고요. 그런 방법들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곳이 경기, 인천이 아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내리는 패턴이 있는데 경기, 인천이 아니라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의 패턴으로 정말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경기도 가격이 올라가면 서울이 올라가고 서울이 올라가면 경기도가 뒤따라서 올라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특히 이제 2기 신도시가 거의 그런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1기보다는 2기, 2기보다는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추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기 추세는 이제 3년을 보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왜 안 빠지니까요? 감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전세 가격이 안 빠지는 이유는 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최근에 전세가 지금 물량이 지금 빠지질 않고 있어요. 계약이 좀 안 되고 그 이유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가질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가 지금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월세 물건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더 빨리 소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11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분위기로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세를 갖다가 내가 빼야 되는 그런 분들 같으면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월세가 급등하면 전세가가 안 빠지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가질 않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월세가 가장 싼 나라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런던 월세 헉 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원룸도 관리비 포함하면 다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투룸이 오히려 130만 원, 150만 원, 아파트 3룸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월세를 150만 원 지불하고 있다. 정말 싸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덕은이라든지 또 향동이라든지 이쪽에는 2년 전에는 정말 싸게 들어갔던 전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서 지금 4년을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주거 비용을 갖다가 최소화하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루바로 빨리 해야 되는데 임대 3법 때문에 내가 4년은 거주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4분기 때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조금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내가 월세나 전세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나라 월세가 가장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각자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수요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길목을 지켜야 된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정말 실수요자도 지금 많이 줄었고 급한 매도인분들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싸게 매도하는 물건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평가된 매물을 찾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평가된 매물은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물론 일산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덕양구 삼성벨트, 삼송하고 원흥하고 지축하고 그리고 향동하고 더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들어올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오히려 GTX-A 개통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놓고 잔금은 내년에 일정을 갖다 맞춰가지고 치르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2,000세대는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다 아파트로 미분양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지금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지금 제가 찾아봐도 미분양은 서울은 정말 없는 것 같고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3기 신도시 주변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 뭐 삼성벨트, 창원전벨트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완성이 되는 시점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2035년 정도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들어오고, 완전히 다 들어오는 거는 2040년, 앞으로 한 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저희 찐팬분이 물어보시는데 왜 대곡을 개발을 못하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LH에 돈이 없습니다. 그거 다 수용 보상해줘야 될 돈이 없다 보니까 창능을 하고 난 다음에 대곡을 갖다가 이제 개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곡에 관심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창능 진행되는 것들 한 2030년 전으로 그때 대곡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창능도 계획보다 많이 딜레이되고, 제가 엊그저께 3,000세대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실제 민간 분양은 더 줄었습니다. 민간 분양가,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6,000세대가 안 돼요. 이 6,000세대라고 하는 거는 삼성이랑 지축의 민간 아파트, 일반 그냥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능의 민간 분양 인기라든지 GTX-A 창력 주변의 주상복합은 정말 인기가 치솟을 것이다 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매물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매물량을 편차를 보면서 줄어드는 시점을 갖다 미리미리 손품 파시고 밥을 파시고 임장을 한번 다녀보시고 해가지고, 만약에 지역의 매물량이 갑자기 줄어든다.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년 하반기에 내 집을 갖다 갈아타기를 하든지 내 집 장만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미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2052년도까지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만, 2600만이 조금 넘는데 서울 수도권 인구는 3000만이 넘어갈 겁니다. 뭐 해외 이민도 들어올 거고요. 해외 나갔던 우리 한국인도 다시 컴백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때문에 다시 외국 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2050년도까지 집걱정 만약에 집걱정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2주택 이상을 갖다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적어도 1주택은 무조건 올 연말 가기 전에 장만을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왕이면 남들 관심 받지 않은 곳에 정말 지금 관심을 가지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요. 수도권에 100만 가구가 또 증가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더블 체크를 했는데, 윤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아마 이런 것들 지금 논의 중에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율이 6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관광 집값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분양가가 2년 전에 분양가, 제가 이따 뒤에서 표에다 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정말 2년 전 분양가랑 지금 분양가랑 같나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내년에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고양시 아파트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만약에 내가 6억짜리 샀는데 뭐 9억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7, 8억은 올라가고요. 9억짜리 사게 되면 10억, 11억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에서 보수적으로 2억까지는 충분히 2년 안에 올라갈 수가 있고, 아직까지 고양시는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포, 용산, 뭐 성동, 강남 3구만 올라갈 수가 없고 서울에 있는 중저가 단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남양주라든지 지금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또 운정신도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망이 확충이 되게 되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4년 시장은 인플레이션 반영을 지금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뭐 월세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뭐 하다못해 최저임금도 오르고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이제 정시 한 끼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내년 되면 이제 15,000원을 지불해야지 정시 한 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지금 집을 안 사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양가 상승에 따른 기축 아파트 가격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윤지혜 팀장님이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지역이 있는데 용산하고 성동입니다.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착공이 내년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30년 전으로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도 되는데 용산도 뭐 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포나 서대문, 은평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성동은 성동 전략 뭐 정비구역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제 친한 지인도 강동 고덕에서 성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 직업은 KB국민은행 지점장인데 이걸 정보를 먼저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고덕에 있는 그 아파트는 제가 아무도 분양받지 않을 때 제가 분양을 받으라고 조언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갈아타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 윤지혜 팀장님의 이 정말 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정말 찐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온라인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찾아서라도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수님들도 정말 이 윤지혜 팀장님 일단 뭐 칼럼이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은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주요 기관의 리서치 결과가 있는데 지난 뭐 6월부터 9월까지 조사 결과를 했는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금 다 수요층의 심리가 지금 뭐 말 그대로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간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R114에서도 상승이 하락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지금 151, 세종은 100. 근데 평균적으로 62.8이다 보니까 서울이 지금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상한으로 가구소득의 약 25% 부담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00으로 산출되는데 서울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싶지만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이라든지 중산층 이하에 있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 오히려 지금 더 신이 난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님들 중에 내가 현금 보유 능력이 있고 대출 능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2주택으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데 굳이 1주택을 갖다 갈아타게 하지 않고 2주택 세팅해가지고 정말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그런 약간의 그런 이미지 아니면 그런 선호도는 내년 정도가 되면 정말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제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내피셜도 이야기 좀 드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분양가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3월 달에만 해도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9억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3억. 그리고 이제 전국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2,000만 원. 그래서 지난번에 빠쇼님이 서울 수도권에 6억 이하의 8사 기준으로 분양가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양을 받아라. 왜냐하면 6억 이하로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을 갖다 가는 창릉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도 이제 6억 이하로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은 정말 이거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축 먼저 물가 반영하고 일단 자재라든지 가격을 찾는데 리모델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20년, 30년 된 아파트 6억, 7억에 사지 마시고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역이든 원흥역이든 신원동이든 뭐 이렇게 동산동이든 아니면 향동이든 덕운동에서 내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가격, 작년 가격 보지 마시고 내년 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더욱 후회하실 거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본청약 기다리는데 본청약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싸게 분양가가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라. 왜냐하면 민간 분양가는 더 비싸게 나올 거고요. 주상복합 15억이 정말 허언이 아니다. 앞으로 창릉, 제가 3기 신도시는 좀 뒤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1기하고 2기하고 다른 게 3기 신도시인데 주거, 그다음에 일자리, 상가, 그리고 GTX까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오는 거는
3기 신도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앞으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는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감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시가 지금 도로를 확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수도권은 GTX A가 이제 개통을 할 거고 B, C, D, E, F가 지금 앞으로 들어올 건데 이거는 10년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뭐 변수라든지 이슈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수도권 인구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 서울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그래도 오늘 방송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산의 성격 차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필수제입니다. 일단 부동산 중에서 주거 부문, 주택만 이야기 드리면 그리고 현금, 환금 성격이 일단 부동산이 나쁘긴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이 더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20, 30대, 40대 분들도 부동산으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기보다는 안전하게 만약 이게 매도가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전세나 월세로 해서 세팅이 또 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또 안 팔린다고 하면 내 자녀한테 또 주거나 증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금융자산과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거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안전자산을 갖다가 최소 한 채 이상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1으로 해서 2채를 갖다가 저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이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뭐 LTV라든지 이런 것들 70까지 잡아줬는데 지금은 LTV도 이제 적게 주로 오는 데다가 소득이 없으면요.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50 넘고 60 내가 직장이 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 30 세대들의 연끌이 오히려 더 바람직했다. 시간이 나서 2021년도, 22년도에 연끌했던 분들이 오히려 만약에 버틸 수 있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된다고 뭐 저희가 와서 상담하시잖아요. 일단 대출이 안 나. 근데 대출이 없이 직장만 하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했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출이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30대인데 내 집 마련 못했다 라고 하시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늦어도 50이 되기 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40대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양가는 오르는데 공급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했나 오늘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공급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태릉 CC라든지 뭐 용산정비창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태릉 CC도 지금 주민반대로서 안 되고 있고 서부 뭐 운전면허 시험장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급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단언컨대 이야기하는데 2020년 하반기까지 뭐 2029년까지 뭐 3기 신도시 입주가 정말 원활하게 잘 되면 30년 전후에서 이제 물론 조정이 오는 시장이 분명히 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향후 3년간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요인보다 올라가는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을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은 싼 걸 사서 수익률 높은 것을 또 보아야 되고요. 강남 3구 마용성 계속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는 기간이 오히려 이제 중저가 지역, 뭐 노도강 금강구라든지 은평 서대문 이쪽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갭매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의 수요가 계속 증가가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정체되었다가 또 내년 초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투자 가능하면 지금 신도시 근처를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하남 교산도 물론 좋지만 부천 대장도 물론 좋지만 고양 창릉 GTX A하고 고양 은평선이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는 창릉 그리고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라든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도 하게 되면 물리적 거리도 너무너무 가깝고 삼성역까지 창릉에서 15분도 안 걸려요. 20분이 안 걸려요.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천벨트, 삼성 원흥 지축 중에서 내 능력에 맞춰서 정말 갭을 끼고라도 뭐 4억대, 5억대 갭 끼고서라도 산 오시면 5년 후에 매도할 때 분명히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B아파트, 아파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LOE 관심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용산하고 강남 3구에서 방배로 비교했을 때는 용산이 더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강남도 평당 1억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강남이 1억 가고 용산이 1억 가면 고양시는 2천만 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3천만 원 넘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말 내년에 착공 들어가니까 정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이 들어가면 뭐 서대문, 마포, 은평도 좋아지겠지만 고양시 덕양구도 정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덕은 향동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삼성벨트도 좋아질 것이다. 창릉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성북구 아파트의 대형을 갖고 있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형보다는 중소형, 대형은 강남 3구라든지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그래서 덕은의 38평대 아파트가 오히려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는 정말 15억이 아니라 20억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지금 추가 공급이 없는데 지금 관심 가져도 좋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방에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세종시에 지금 관심 없을 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경기도 외곽 아파트라든지 도심지 구축 빌라 2개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 외곽지 아파트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1기, 2기, 3기 신도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마지막 신도시가 아마 3기 신도시에서 끝날 거다. 그리고 주거, 업무, 상업, 일자리, 그 다음에 고밀 개발하고 컴팩트시티, 그래서 창릉 역세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15억 분양가가 진짜 허언이 아니고 15억 이하로 분양되면 더 좋겠지만 15억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창릉역, 일단 GTX가 개통하게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앞으로 더 많이 드리겠지만, 그때는 고양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 본청약 분양가가 오히려 덕양구 삼성벨트의 집값의 바로미터가 또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84 기준으로 창릉의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가고 9억 가까이 된다. 저는 8억은 무조건 넘어간다. 8억에서 9억 사이인데 8억 중반 정도가 저는 예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예상대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말부터 삼성에 있는 아파트는 최소 5천에서 1억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은 무산은 안 되지만 지연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마냥 창릉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집 마련했다가 5년이 지나서 10년 지나서 그때에서 창릉으로 갈아타게 하셔도 된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창릉도 일자리가 들어와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GTX-A 창릉역은 지금 현대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알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했는데, 데이터로 바라보는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해 그런 화두였다고 하면 내년엔 풍선 효과, 그리고 2026년에는 공급 절벽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감사 스마일은 내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더 기대가 많이 되고 26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도 있다 보니까 과연 정부 정책이 내년부터 나올까, 내후년에 또 나올까 하지만 저는 내년부터 아마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풍선효과 관련해가지고 전월세, 중저가, 중소형, 노도강, 금강구, 경기, 인천도 그다음에 신도시를 갖다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은 이제 약간 정체를 할 거고 서울 중심지, 강남 3구라든지 용산, 마용성 이런 데는 약간 정체를 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지금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노도강, 금강구도 지금 봐야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노도강, 금강구를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하남, 광명, 그리고 고양시, 남양주, 다산을 들어가는 게 더 낫고 구리별내도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만약에 정말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하게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도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감사스마일 총평을 하나 했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됐나 봅니다. 어떡하죠? 있네요. 네, 네, 총평, 네, 총평까지 해야죠. 네, 네, 총평을 갖다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총평을 좀 드리면 3기 신도시 주변 투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기 신도시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도 좋지만 일단 무주택자 분이시거나 아니면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주변, 뭐 이렇게 고양시로 따지게 부천대장이나 인천계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만 보지 마시고 부천대장이라든지 그리고 인천계양 주변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 성동은 분명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7년까지 서울 서부권이라든지 수도권은 수도권 중에서 특히 고양시가 주택 공급이 특히 아파트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의 주변에 지인분들 혹시 계시면 정말 GTX-A 개통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든 그러니까 계약금을 넣고 잔금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에 풍선효과, 26년에 공급절벽, 27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 때 뭐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대출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년 상반기라든지 내년 하반기에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3기 신도시에서 정말 창능을 주목해야 된다. 주거, 업무, 상업, GTX까지 다 들어오는 이게 앞으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얘기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제 신도시 공급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2주택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 서울 빌라보다는 경기도 아파트가 더 좋은 상품이다. 부동산 인사이트가 정말 중요해요. 감사 스마일도 제가 물론 이 강의를 들어가면 6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 시간하고 노력을 갖다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그리고 정말 부동산이 내가 만약에 안 되면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유료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야지만 자산이 늘어나요. 내가 1주택으로 만족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 이야기 와닿지 않겠지만 본인들이 시간과 노력,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 30대 때, 40대 때 이거 가져놓고 다져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대 노력은 대신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좀 다소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그리고 빠숑님의 아침 브리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두TV에서 하는 오프라인 비용이 좀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들을 필요성이 있고 신성철님 이런 인사이트라든지 오윤선님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멤버십도 상당히 좋다. 트루카피님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좋아 보이는데 여러 거를 갖다 다 들으려고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 능력이 안 되면 일단 하나만 집중하셔서 꾸준하게 들어보실 것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회원분들 제가 100분께는 어떤 의사결정이라도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조언이 필요하시면 전화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방송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고요. 지금 현재는 46분, 정말 이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진 않았지만 드림트루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46번째 고객님이신 주님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인사이트 그리고 노하우 고양시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에 대해서만큼 아파트 또 상가 토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감스님들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방송대로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렇게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께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왔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114 팀장님 인사이트는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빠숑님도 인정했던 윤지의 팀장님의 그런 노하우를 제가 또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다음 목표는 윤지의 팀장님을 갖다가 감사스마일 TV 채널에 한번 초대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많은 감스 찐팬분들께서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내년이 안 되면 후년에라도 꼭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